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대표 기업의 이해 강좌를 맡은 유동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9번째 강의로 삼성전자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강의 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삼성전자의 사업 분야인 전자산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전자사업 부분 중 텔레비전 부분과 반도체 부분의 사업 계획을 진행했고 관련된 공장들을 어떻게 국내와 해외에 건설했는지를 강의합니다. 삼성전자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전자회사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사업은 첨단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무역업으로 시작한 삼성상회는 삼성그룹이라는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다양한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 분야의 확장에 따라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변화하면서 삼성그룹은 2023년 기준으로 매우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는 지주회사가 없고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7.64%입니다. 이 밖에 삼성물산이 4.4%, 삼성화재가 1.31%의 삼성전자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삼성 계열사와 최대 주주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 합계는 18.24%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최대 주주 측의 합산 지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편인데다 삼성전자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깁니다. 최대 주주로 한정해 지분 구조를 단순화하면 최대 주주 측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순서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현재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회장의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지분율은 각각 17.97%, 10.44%이고 삼성물산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19.34%입니다. 반면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적으로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44%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구조이고 또 실제로 매우 복잡하지만 이번 주 강의에서는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주 강의에서는 삼성그룹이 다양하게 사업 분야를 확장하며 만들어진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으로의 확장에 대해서 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다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지주회사의 연결 재무제표로 전체적인 매출액을 파악하는 방법을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기업의 매출액과 순위 등은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의미가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는 삼성전자 또는 삼성그룹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매출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020년 236만 8,070억 원, 2021년 279만 6,048억 원, 2022년 302만 2,314억 원입니다. 이러한 매출액은 상당한 금액이지만 너무 커서 그 크기가 잘 짐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 크기를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66%입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는 총 21개가 보통주와 우선주의 형태로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그 비중을 모두 합하면 2023년 4월에는 31.44%였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업은 한국 및 DX 부문, 해외 9개 지역 총괄과 DS 부문, 해외 5개 지역 총괄, SDC, 하만 등 232개의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자기업입니다. 세트 사업은 TV를 비롯해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등을 생산하는 DX 부분이 있습니다. 부품 사업에는 D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AP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DS 부분과 중소형 OLED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SDC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트 부분의 명칭을 DX 부문이라고 부릅니다. TV와 스마트폰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품 사업의 명칭인 DS 부분은 디바이스 솔루션의 약자입니다. D램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DC는 삼성 디스플레이 코퍼레이션의 약자이고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합니다. 하만은 미국의 음향 전문 기업인데 2016년 삼성전자가 인수하였습니다. 삼성이 세트와 부품으로 사업을 구분한 것은 삼성전자의 초기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매출을 부문별로 발표합니다. 2023년 1분기의 매출을 보면 세트를 생산하는 DX 부문이 46.22조 원입니다. 이 중 TV를 생산하는 VD 사업의 매출이 7.43조 원이고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MX 사업의 매출이 30.74조 원입니다. 부품을 생산하는 DS 부분 매출은 13.73조 원입니다. 이 중 메모리 사업의 매출은 8.92조 원입니다. SDC 부분의 매출액은 6.61조 원이고 하만의 매출액은 3.17조 원입니다. 그런데 DX 부분의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반면 메모리를 판매하는 DS 부분의 매출액은 큰 변화가 있어서 2022년 1분기에는 DS 부분의 매출이 26.87조 원이었는데 2022년 4분기에는 DS 부분의 매출이 20.07조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분기 뒤인 2023년 1분기에는 DS 부분의 매출이 13.73조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DS 부분의 매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하면 49% 감소하였고 1분기 전과 비교해도 32%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DS 부분의 주요 상품 중 하나인 D램이라는 범용성 메모리가 경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전자산업에서 반도체 분야 중 범용성 메모리인 D램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요 내용은 삼성그룹이 어떻게 성장하였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하는 과정입니다. 한국 최대의 기업인 삼성은 1938년 3월 대구에서 설립한 삼성상회에서 시작합니다. 삼성상회는 농산물과 수산물을 중국과 만주 지방에 수출하는 무역업을 주로 하면서 국수 제조시설을 갖추고 국수 제조업도 겸했습니다. 해방 후 이병철 창업주는 국제무역을 위해 1948년 서울에서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하고 한국 전쟁 중이었던 1951년 1월 부산에서 삼성물산을 설립하고 무역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6.25 전쟁이 끝날 무렵 이병철 창업주는 수입 대체 산업을 시작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생필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한 수입이 아닌 수입 물품을 국산화하기로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1953년 제1제당을 설립하고 부산에 현대식 제당 공장을 건설해 최초의 국산 설탕을 생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제당의 성공에 힘입어 1954년에는 모직물의 국산화를 위해 제1모직을 설립하고 대구에 대규모 모직 공장을 건설합니다. 삼성은 이를 발판으로 1957년 3개 시중은행의 주식 절반 이상을 인수해 대주주로 등장했으며 1958년 2월 안국화재, 현재의 삼성화재를 인수해 보험업도 시작합니다. 삼성은 1962년 11월 안보화재를 인수해 기존의 안국화재에 합병하고 1963년 7월 동방생명을 인수해 보험업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1963년 7월 동화백화점을 인수해 신세계백화점으로 명칭을 갖추고 유통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제지업도 시작해 1965년 10월 세한제지를 인수해 전주제지를 설립합니다. 1964년 5월에는 동양라디오를, 12월에는 동양텔레비전 방송을 각각 개국했으며 1965년 9월에는 중앙일보를 창간했습니다. 1965년 4월에는 삼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성균관대학을 인수해 교육사업을 시작했고 1968년 11월 고려병원을 열어 의료사업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68년 2월 삼성물산 개발부에서 신규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였는데 1968년 4월 전자산업이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 제시됩니다. 당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전자기기는 물론 우주개발과 군사기술의 대부분을 전자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전자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라디오나 진공광식, 흑백TV의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어느 분야, 어떤 규모, 어떤 수준으로 시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검토 대상이 전자사업으로 좁혀지자 조사 검토가 본격화됩니다. 신규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는 시장과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협소하고 기술도 초보 수준이던 당시로는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기술 문제는 전자공업의 고도화, 기술 집약화에 비추어 해외 선진업체와 제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외국 자본과의 기술 협력으로 기술 취득을 꾀하는 것이 한국에서 선진 전자공업 기술을 조속히 습득하고 정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전조사 결과 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의 생산을 시작해 기초를 닦고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다음 점차 산업용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TV와 음향기기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시장 확보 측면에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자본과의 제휴가 유리했으나 기술 흡수 측면에서는 거리와 언어 장벽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새로운 전자공업부로 떠오른 일본 업체와의 기술 제휴를 결정합니다. 기술 제휴선이 일본으로 결정됨에 따라 삼성은 합작 대상 업체를 찾습니다. 그리고 산요 전기로부터 합작 제의를 받습니다. 당시 산요전자의 전자단지는 부품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갖가지 복합 공장을 갖춘 40에 이르는 전자단지였습니다. 일본의 전기와 합작회사에 관한 가계약을 일본 자본 기술
합의를 본 삼성 1969년 3일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것이 자의 시작입니다.